저는 유대인의 교육인 하브루타를 가지고 질문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한국인다운 것, 여기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과 다른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또 찾아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감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성적인 부분이 사라진다면 우리 교육은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 감성적인 부분을 좀 더 쉽게 표현을 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말을 참 좋아합니다. 미친다. 한번 미쳤다라고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장인이 되죠. 완전 전문가가 됩니다. 전문가 이상의 명인이 되는 것이 바로 그 일에 미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미친다는 표현은 몰입을 할 수 있다는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라 화랑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랑들에 대한 기록을 보면 화랑들은 굉장히 감성적인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김유신의 수련 장면을 보게 되면 가장 경치 좋은 곳에서 병상을 했다라는 또 검술 수련을 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후대의 화랑들에 대한 기록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금강산이라든지 이런 곳에 화랑들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가장 엘리트 집단이기도 하지만 그 집단들은 앉아서 공부에만 몰입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 바탕 속에 이 감성적인 부분을 충분히 섭렵되게 만들었다라는 교육 전통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또 한 사람의 예를 든다면 율곡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율곡에 대한 시를 3살 때 쓴 시를 말씀드리면 다 아실 겁니다. 성육, 피리, 쇠홍주. 성육 껍질 안에 붉은 구슬이 부서져 있구나. 어떻게 보면 별시가 아닌 것 같죠. 이걸 3살이 썼다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저는 율곡에 주목하기보다는 율곡의 어머니 사임당에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사임당이 그린 초충도가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시게 된다면요. 굉장히 색채가 아름답고요. 관찰력이 뛰어납니다. 곤충, 그 다음에 수박, 맨드라미, 꽃들, 풀들 이런 것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있는데요. 이런 어머니의 모습을 아들 율곡은 그대로 지켜보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3살짜리 아들이 자연스럽게 엄마를 닮아서 이런 시를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시 살려야 될 교육 중에 하나가 저는 감성교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아이들이 체득할 수 있게 하는 교육, 그리고 자연의 그 아름다운 색채를 아이들이 관찰할 수 있게 하는 교육, 이런 교육들이 우리 아이들의 감성을 깨워서 아이들이 거기에 몰입을 하게 되고요. 이 몰입을 하는 아이들은 집중력이 굉장히 뛰어난다는 것을 지금 새삼스럽게 다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아실 것 같습니다.